오늘은 제가 놀이치료사로 일하면서 ADHD 의심이 됐던 아이들,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증상을 토대로 유아기, 아동기로 나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일단 유아기 ADHD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DSM-5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들이고 ADHD 가능성을 보이는 아이들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됐던 부분들입니다. 유아기 ADHD 특징 10가지. 근데 너무 어린 유아는 사실 이 기준을 체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DSM-5 진단 기준을 보면 학년 전기 유아들은 이 기준을 체크할 만한 활동을 아예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주의력 결핍 우세형, 그러니까 부주의 우세형 증상은 더더욱 체크하기가 애매한 게 막 지시를 완수하지 못한다, 과제나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죠. 그리고 유아기는 몸으로 표현하는 행동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언어 지연이 있거나 자기 표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행동 표현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만하게 보일 여지가 많은 때인 거죠. 그 외에도 집중력도 한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요구하는 환경도 학년기 애들보다 적어요. 그래서 유아기에는 아이가 산만하게 보인다 해도 ADHD라고 예단할 수가 없고, 꽉 채운 한 4살 정도는 넘어야 이제 진단 가능해지는 범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 4세 미만일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시고 만 4세가 지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만 4세가 지난 유아기 아이가 ADHD로 의심되는 증상들, 그리고 너무 쉽게 또 ADHD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니까 함께 고려해야 될 변수를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놀이 지속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로 짧고 장난감이 자주 바뀐다. 그러니까 조금 했다가 다르고 만지고, 조금 했다가 다르고 만지고. 유아기 때 이런 거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변수도 일단은 놀이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되게 불안하고 낯설고 그럴 때도 이렇게 장난감이 자주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놀잇감을 이제 탐색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집중해서 놀기 이전에 어떤 걸 할지 고르는 그런 탐색 단계 있죠.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능이 낮은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럴 때도 놀이 지속 시간이 많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아이의 몸을 붙잡거나 이렇게 툭툭 쳐서 주의를 끌고 와야지만 질문에 대답을 한다. 이때 명백히 다른 소음이 방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고려해야 될 변수가 일단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죠. 수면 부족일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할 수도 있고, 왜 우리도 힘들거나 이제 피곤할 때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제때 대답을 못할 때 있고, 그런 맥락을 놓칠 때가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그것 나이에 비해서 그걸 인식하는 수준이 좀 낮은, 그런 지능이 낮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얘기할 때 쳐다보지 않고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장난감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쏠려 있는 거죠. 이것도 고려해야 될 변수로는 일단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상대방이 남일 경우에는 낯가리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남이 아니라 양육자예요. 양육자일 경우에는 애착, 그런 그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직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능이 낮을 경우에도 이럴 수 있고, 이제 수용 언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어야 이게 아무래도 주의가 갈 텐데, 수용 언어가 많이 늦다 보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서 시선이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선을 끌만한 게 많은 장난감 가게를 갔다든지 마트를 갔다든지 이렇게 홀릴 만한 게 많은 데 가서 아이한테 말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귀 기울이기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 즉각 해결되길 바란다. 이것도 고려해야 될 변수로는 일단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컨디션 난조라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언어 발달이 지연돼 있거나, 또는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일삼았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기다린 상태거나 또 아니면은 스트레스 상황, 동생이 출산했고 뭐 기간을 변경했고 이사했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이럴 때도 기다리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5번째, 금세 다른 놀이 또는 활동으로 달래진다. 그러니까 계속 놀 거라고 고집을 피우다가도 다른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뭐 땡땡아 뭐 하러 가자, 우리 뭐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언제 내가 고집을 피웠냐는 듯이 달래지는 거. 이것도 고려해야 될 변수는 일단 그 보상들을 예상하고 고집을 피웠던 건지, 그러니까 그 달래지는 그 순간을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낮은 인지 수준이나 아니면 순한 기질일 때도 쉽게 달래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6번째, 말을 계속한다. 혼자 엄청 수다스럽다. 이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로는 일단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말하는 게 이제 재밌어서 말을 계속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낯가리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편한 곳에 와서 편한 사람 앞에 와서 말을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혼자 충분히 수다스러워도 될 정도로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7번째, 문을 열었을 때 뛰쳐나가거나 어느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뛰어나간다든지 이런 거. 이거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지 수준이 마찬가지로 낮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지 수준이라는 거는 지능을 얘기하는데, 지능이 낮거나 인지 발달 지연이 보일 경우에도 그 환경에 필요한 행동을 모를 수 있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을 때이니까 신체 에너지를 적절히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번째는 힘 조절이 미숙해서 장난감이나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될 변수로는 장난감 사용 방법을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애초에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그냥 부시는 게 재밌어서 할 수도 있죠. 또는 대소근육 발달이 느려가지고 섬세하게 다루는 게 힘든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다루는 게 맞는지 그런 인지 수준이 낮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ADHD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힘 조절, 그러니까 뭐가 됐든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9번째, 자주 다친다. 멍이나 상처가 아물 날이 없다. 이것도 고려해야 될 변수는 일단 이 다친 게 성인의 부주의로 인한 게 아닌 거,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다친 거, 이 경우에도 이제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지능이 낮을 경우, 그리고 또 위험에 대한 인지가 낮을 경우. 지능은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자꾸 위험한 것을 위험한 줄 모르고 덤벼드는 거 있죠. 그런 경우에도 자주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주의를 줘도 의자 위를 오르거나 쉴 새 없이 뛰어다녀서 손을 잡고 다니는 등의 직접적인 통제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 역시 고려해야 될 거는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규칙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도 좀 낮은 인지 수준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지능이 낮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만 소개를 했는데, 유아기 ADHD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주의력 결핍보다는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산만한 특징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방적이거나 잘 안 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실 유아기부터 과잉 행동이랑 충동성 문제가 보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또는 입학하기 전에 약물을 복용할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일찍 증상이 나타난 만큼 증상의 심각도가 더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오늘은 유아기 ADHD 10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봤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제 치료 경험에 의해서 제가 생각한 특징인 거라 이것만 가지고 아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만에 하나 작은 확률일지라도 ADHD 의심이 가신다면 아이를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센터나 병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만 보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발달 문제는 조기에 개입할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아이에게 있을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주고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기 ADHD 의심이 간다고 해서 약물을 복용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직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물 복용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갈 즈음에 행동 문제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년기에 접어들고 실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땐 약물 복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아이의 행동 문제를 분명히 있는데 이걸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되겠죠. 앞서 소개한 10가지에 해당하는 게 꽤 된다면은 꼭 이제 놀이치료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행동 문제, 그러니까 과잉 행동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문제의 원인을 유전적, 신경학적 문제 외에도 또 뭐가 있을지 치료사랑 함께 다방면으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이의 기본 생활 습관, 뭐 자조기술, 사회적 규범 습득, 아니면 가정환경, 양육태도 이런 것처럼 기초적인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부족한 거는 다듬어 가면서 진짜 ADHD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걸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꼭 아이랑 10분 이상 놀아주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랄게요.